아무리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요, 나보다 한 10살 많은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듣기 싫어도 10살 어린 사람이 참고 있어요. 그냥 억지로 참는 거거든요. 근데 10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하냐 하면은요, 자기 얘기가 꽤 괜찮은 얘기여서 참고 듣는 줄 착각해요. 그래, 네 나이 때에는 네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하지. 다음에는 절대로 너한테 잡혀있지 않고 달아날 거야. 나이 든 사람이 했을 때 제일 아랫사람이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나이 들수록 생각하다가 보면은 보통 어르신들을 갖다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제가 나이 들수록이란 얘기를 갖다요, 중학생들한테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야, 쟤네들은 어떻게 나이 들어도 나아지는 게 없냐라고 초등학생 동생들을 보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 나이 들수록은요, 상대적으로 나보다 어린 사람과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수록 비난을 많이 당하냐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랬을 때 제 나이 들수록의 기준은요, 띠동갑이에요. 만약에 내가 40살이에요. 내가 똑같이 30대 후반이나 40대인 사람하고 있을 때는 나는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내가 40인데 20대 중반인 분들이랑 있어요. 그러면 난 그때 내가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나이 들수록 더 나쁜 것에 대해서 나는 생각해야 돼요. 나이가 한 20살 차이가 나는 사람 앞에서 내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잖아요. 나보다 20살 어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요, 내가 어리다고 저러는 거지, 나이 먹었다고 저러는 거지 하면서 나의 행동에 대해서 다른 이유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때때로 또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인데요, 나랑 동년배인 사람한테 그거를 했을 때는 신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서로 맞짱 뜨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행동이 나보다 20살 어린 사람한테 했을 때는, 더군다나 회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내가 권력도 있고 직급도 높잖아요. 내 생각에는 상처를 안 줄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은 엄청난 압박을 받아요. 그리고 또 문제는 또 어디에서 생기냐 하면은요, 아무리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요, 나보다 한 10살 많은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듣기 싫어도 10살 어린 사람이 참고 있어요. 그냥 억지로 참는 거거든요. 근데 10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하냐 하면은요, 자기 얘기가 꽤 괜찮은 얘기여서 참고 듣는 줄 착각해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사람들이 참아주게 되니까요, 나는 나도 모르게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지요. 나이 들어서 가장 없어 보이는 행동의 첫 번째는요, 말이 많은 거예요. 왜냐? 자, 나랑 동갑내기인데 내가 말 많이 하잖아요. 내 동갑내기는 잘라요. 아유, 그만해. 그래요. 나보다 한 20살 많은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듣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한번 말을 하게 되면은 끝이 안 나요. 나이 어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그분들이 언제 끝나지 하더라도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신나서 계속 얘기해요. 그러나 나이 어린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진짜 지겹고 없어 보이는 행동이 되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래, 네 나이 때에는 네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하지. 다음에는 절대로 너한테 잡혀있지 않고 달아날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 기피 대상이 되지요. 두 번째 행동으로 흔한 행동은요, 인색한 게 있어요. 물론 나이 들었다고 돼갖고요, 우리가 나이 어린 사람한테 다 사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이 어린 사람이 형님 어디 가지요 해서 나이 어린 사람이 나를 끌고 어딘가 갔으면요, 내가 똑같이 더치페이 하는 게 맞겠지요. 근데 내가 나이 든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 가자 해서 갔어요. 그러면 나보다 20살 어린 사람들은요, 20살 많은 사람이 이거 하러 가자 그랬는데 언니 나 거긴 진짜 별로야. 나 거기 가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싫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 들었는데 야, 여기 가자, 이거 먹자, 저거 하자고 하잖아요. 상대방이 그거를 좋아하고 있을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 좋자고 누구를 데리고 갔는데 딱 먹은 다음에 자, 돈은 더치페이. 그런데 같이 온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데 와서 음식 먹어놓고 나서 그러면은 결국 지 먹고 싶은 거 먹는데 돈 뿜빠이 하려고, 죄송합니다, 안 좋은 용어를 써서, 돈 나눠내려고 우리 데리고 와서 이용한 거야? 그러다가 보면은 점점 사람들한테 욕먹게 되지요.
아이, 그러면 나이 먹었다고 무조건 매번 사라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내가 나이가 들었고 내가 젊은 사람들이 가자는 대로 끌려간 게 아니라 내가 내 주도로 뭘 먹자고 하건 어디에 놀러 가자고 하건 그때는 조금은 더 내가 노력하고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인색하다는 얘기를 갖다 들으면서요, 안 좋은 모습으로 점점 비춰져요. 나이 든 사람이 했을 때 제일 아랫사람이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간단한 건데요, 나이 물어보는 겁니다. 딱 봐도 나이가 많아요, 내가. 그런데 사람들은 나이 물어보고 대답하고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사람들은 귀찮아해요. 그런 상대방을 생각하게 되지요. 너 나보다 나이 많다는 거야?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특히 이성의 나이를 갖다 묻게 되잖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왠지 그거는 굉장히 상대방이 때때로 모멸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내가 나이가 많을수록요, 남의 나이를 묻지 않는 게 좋아요. 굳이 남의 나이가 궁금하시잖아요. 내 나이부터 까세요. 그런데 내 나이 깠는데 상대방이 자기 나이 안 까잖아요. 그러면은 묻지 마세요. 실수로 나이 묻잖아요. 꼭 이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태어났네. 그런 얘기 꼭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최근에 들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외모와 재력에 대해서 예전보다 가치를 두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나이가 들게 되잖아요. 점점 갭이 커져가요. 진짜 한 끗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남의 아파트다. 그러면 몇십 년 전부터 살다가 재건축이 되어서 강남에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20살 때 열심히 노력해서 30살 때 집을 샀는데 한 사람은 강남에 조그만 집을 샀어요. 한 사람은 강남이 아닌 곳에 약간 큰 집을 샀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났어요. 두 사람의 부는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그럴 때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쟤는 강남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되고 그거를 갖다 신경 쓰게 되고, 우리는 누가 나보다 돈이 많으면 무조건 나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질 것 같지요? 안 그래요. 그렇게 우월감을 갖고 마음속으로 누구를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일정 부분 타고 태어나요. 그런데 남을 너무 신경 쓰는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우월감이 없는데 나 혼자만 저 사람이 우월감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면서 내가 열등감에 빠져요. 그러면 그 친구를 갖다 만나고 있으면은 내내 나는 마음이 불편하고 불행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타인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은 안 만나면 되잖아요. 또 안 만나잖아요. 그럼 내가 꿀려서 안 만나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또 기분이 나빠져요. 잘난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내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다른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잘난 친구들이 있다고 또 자랑해요. 그래야 되니까 또 이 친구들이랑 헤어지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남을 갖다 신경을 쓰다가 보면은 사실은 내가 나보다 잘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괴롭게 살아가는 수가 있지요. 나이 들어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사람들은요, 남들한테 뭔가를 해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가급적 남들한테 쓸데없는 일을 안 해서 좋은 평판을 유지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내가 20살 정도 나이가 많은 팀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직원이 팀장님 커피 사오는데 팀장님 것도 사올까요? 근데 팀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자꾸 그러시다가 보면 나중에 내 눈치 보느라고 사러 가게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해서 커피 심부름을 안 시키는 팀장이 됐어요. 자, 존경받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나는 회사에서 나이가 든 사람들이 카톡이나 문자로 일을 시켜요. 이 사람은 안 그래요. 존경받게 되지요? 만약에 그 사람이 생일이었어요. 생일이신데 우리 그래도 생일 축하로 회식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존경받게 되지요? 그런 다음에 회사에서 높은 사람인데 어디 그 부서에 시찰하러 가게 됐어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괜찮아요. 존경받게 되는 거예요. 해외 출장 가는데 그냥 수속해주고 짐 들어줄 후배 하나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없어도 된대요. 존경받게 됩니다. 카드 긁 때 보면은요, 꼭 자기 밥값은 자기 카드로 쓰고요. 법인카드를 절대로 안 써요. 존경받게 됩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이 실수를 했는데 5살 많은 선배가 어차피 야단쳤어요. 그런데 20살 많은 사람이 야단치지 않았어요. 괜찮다라고 위로까지는 안 해줬어요. 아무 말 안 해요. 존경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거는 나이가 들고 어느 조직에 있건 그게 무슨 조직이 아니라 친목회가 됐건 나이가 들었다는 거는 그것만으로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점점 더 나이가 들고 지위가 있는데도 아무것도 요구하는 거는 없구나라고 하면서 안 하면 안 할수록 안 함으로 인해서 존경받게 되는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돈도 많이 벌어요. 그런 다음에 자녀가 되게 착해요. 그래서 자꾸 도와주겠대요. 그래서 도움받는 건 하나도 나쁘지 않겠지요. 그런데 나도 힘들긴 하지만 자녀도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자식이 그냥 대기업 다니고 그러잖아요. 은근히 기대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불편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 자녀가 형편이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때때로 좀 벅차다는 얘기도 해요.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내가 평생 너 키워주고 내가 부모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게 돼요. 그러면은요, 결국은 자녀가 그거를 나한테 해주는 이유는요, 그거를 안 해줬을 때 부모로부터 당하게 되는 정신적 고통이 부모한테 주는 돈보다 더 크기 때문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은 언젠가는 자녀한테 고통을 주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약해지는 시점이 있어요. 몸을 못 움직이게 되는 시점이 됐건 언제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 그때 그 자녀는 부모님과 굉장히 멀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지요. 진짜 자녀가 필요할 때는 언제인가 하면은요, 걷지 못하게 됐을 때예요. 거동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내가 자녀를 찾아갈 수 없을 때, 자녀가 나를 찾아와주고 자녀가 나를 부축해서 병원에 데려가주고 또 내가 진짜 힘이 들어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을 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잘 지내시나 자녀가 매일 찾아와주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진짜 다들 외롭거든요. 그래서 지금 억지로 자녀는 좀 힘들다고 하는 대접을 억지로 받다가 보면은요, 나중에 우리 인생에 진짜 자녀가 아니면 해줄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발생할 때 자녀가 나를 외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장 안 좋은 비극이지요.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면은 갖춰야 될 첫 번째는 진짜 죄송하지만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우리 아이가 원치 않는데 억지로 학원 보내면서 과외비 쓰지 마시고요. 그 돈을 갖다 남겨놨다가 나의 노후에 씁시다. 우리 아이가 대학교에 가더라도 가능하면은 아주 비전이 보이지 않으면요, 스스로 알아서 유학 가게 합시다. 우리 애가 나중에 30대, 40대가 됐는데요,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은행에서 돈을 꿔주지 않아서 나한테 돈을 꿔달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꿔주지 맙시다. 은행에서 돈을 안 꿔주는 이유는요, 망할 것 같아서 안 꿔주는 거거든요. 나의 노후에 씁시다.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 돈을 전부 다 자녀한테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노후에 자녀한테 경제적으로 기대게 되고요. 자녀는 나중에 나를 갖다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두 번째,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는요, 여러분들이 몇 살까지 걸을 수 있냐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많이 걸어 다니십시오. 그리고 갑자기 저희 강연이 건강 강연이 돼서 죄송하지만요, 저는 체중이 늘거나 줄거나 하나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체중이 늘어도요, 고혈압 약이랑 당뇨 약이랑 잘 먹잖아요. 고지혈증 약이랑 평균 여명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체중이 많이 늘면 늘수록 노년에 우리를 위협하는 거는 뭐냐? 허리 통증이랑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체중을 잘 관리하셔서요, 나이가 들수록 90살, 100살까지 걸어 다니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노년이 행복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있습니다. 자녀가 나를 찾아와 줘야 됩니다. 내가 중고등학교 때 억지로 과외시켜서 유학 보내서 미국 가서 엄청 출세했어요. 그러나 엄마 아빠가 너무 나를 혹독하게 대했다고 미국에서 나 안 보러 오잖아요. 저 죽을 때 우리 아이 못 보고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는 90살에는요, 여러분의 자녀도 전부 은퇴한 다음이에요. 둘 다 은퇴하잖아요. 어느 대학 나왔나, 어느 직장 나왔나가 중요하지만 않아요. 공부로 아이들을 못 살게 굴지 않는 한 부모와 자녀는 보통 싸울 일이 없습니다.